소년은 창을 들어올려 야생 늑대의 목숨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늑대의 불쌍한 모습을 보니 차마 그럴 수가 없었죠. 결국 소년은 야생 늑대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늑대가 자신을 다치게 하지 못하도록 입을 밧줄로 묶었습니다. 그 다음 강가로 가서 상처를 씻어줬죠. 다음날 야생 늑대는 소년이 물을 마시는 걸 봤습니다. 입에 묶인 밧줄을 끊어버리고 혀를 낼름거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소년은 조금 무서웠지만 돌그릇에 물을 따라 조심스럽게 가져다 놨죠. 하지만 소년이 다가가자마자 늑대가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소년은 천천히 그릇을 바닥에 놓았죠. 소년이 나쁜 의도가 없다는 걸 본 늑대는 경계를 늦추고 벌컥벌컥 물을 마셔버렸습니다. 위기는 일단 넘겼지만 배를 채울 음식이 필요했죠. 어쩔 수 없이 소년은 사냥을 나가야 했습니다. 다행히 야생 토끼를 찾았죠. 토끼를 가지고 동굴로 돌아왔을 때 늑대가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소년이 나무를 비벼서 불을 피우는 동안 음식을 빼앗으려고 했죠. 소년이 한 번에 제압하고 자신이 여기서는 보스라는 걸 알려줬습니다. 내가 주는 것만 먹을 수 있다고 말이죠. 이렇게 지내면서 소년과 늑대는 점점 유대감을 쌓아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년의 다리 부상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소년은 늑대에게 자기 무리를 찾아가라고 신호를 보냈지만 늑대는 절대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 소년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한 것 같았죠. 어쩔 수 없이 소년은 늑대를 데리고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소년은 늑대에게 알파라는 이름도 지어줬죠. 알파의 도움으로 소년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도 알파는 항상 곁에서 그를 보호했죠. 그 뒤로 둘의 관계는 엄청나게 가까워졌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소년과 알파는 얼음 동굴 안으로 기어들어갔죠.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무서운 호랑이가 소년을 향해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알파가 제때 앞을 막았었지만 호랑이의 상대가 되지 않았고 금세 던져져 버렸습니다. 위기의 순간 소년이 화살로 호랑이를 쏴서 처리해버렸죠. 죽어가는 알파를 보니 소년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소년은 정성스럽게 알파를 보살폈고 알파의 몸은 점점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행을 계속했죠.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소년이 드디어 자기 부족이 남긴 표시를 발견했습니다. 집이 멀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알파가 심한 부상 때문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걸 본 소년이 바로 알파를 안아 올렸죠. 그리고 눈보라를 뚫고 계속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때 소년이 내딛는 모든 걸음은 믿음으로 버티고 있었죠. 드디어 익숙한 텐트들이 하나씩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를 본 순간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바닥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기절하기 전 소년이 마지막으로 한 말은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알파를 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소년이 깨어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알파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었죠. 다행히 알파는 죽을 위기를 넘겼는데 검사를 해보니 알파는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얼마 후 알파가 사랑스러운 새끼 늑대들을 낳았습니다. 새끼들은 소년의 부족에서 자라났습니다. 점점 인간과 가까워졌고 매우 충성스러워졌죠. 그때부터 부족 사람들은 사냥을 나갈 때마다 모두 늑대 한 마리씩을 데리고 갔습니다. 정말 대단한 소년과 야생 늑대 알파의 우정 이야기네요.